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이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이 고위 법관이라는 사람들부터 하나같이 법기술자들이구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한테 유리한 결론을 내려놓고 그 유리한 결론에 법이고 증거고 끼워 맞추기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법기술자라고 불러왔고요. 제가 그런 자들을 앞으로 법버러지라 부르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부터가 지금 그렇죠. 처음부터 이들은 윤석열을 살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살려줄 수 있는 방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들이 쓰고 있는 방법은 시간 끌기인 겁니다. 시간을 끌어서 그 사이에 윤석열이 그다음에 내란 세력이 권력을 회복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을 안 시켜도 된다. 이거겠죠. 재판관 전체가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몇몇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정말 무기력하게 그들이 그런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면 적어도 국민들한테 어떻게 진행된다쯤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소죽은 귀신이 씌었나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소죽은 귀신, 요즘 폭삭소가수다에 아이유가 많이 하는 말이죠. 박보검을 향해서 소죽은 귀신이 씌었나, 왜 찌꺼리질 않아? 예, 왜 찌꺼리지 않느냐?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아무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살려주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쓸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써왔고 앞으로도 쓸 겁니다. 도대체 어떤 수를 쓸까요?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번 윤석열 사건은 탄핵을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이다.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킨 자를, 어떻게 국회에 군대를 끌고 간 자를 탄핵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면 그건 더 이상 판사가 아니다. 그거는 법버러지 수준에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양아치다. 정치권에 물든 양아치. 그냥 양아치 새끼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양아치 연놈들이란 거야. 얘네들도 그거 알지. 그래서 이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시간을 끄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회복할 수 있는, 권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 사이에 검찰이라든지 적폐 법조계에서 윤석열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윤석열의 석방이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예, 근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예. 그런 사건은 결국에 헌법재판소가 제때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헌법재판소가 3월 6일이나 3월 7일쯤 선고를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3월 6일이나 3월 7일에 선고를 내렸다면 윤석열 석방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이 바로 석방이 된 거죠. 사실상 검찰이나 윤석열 측에서 헌재의 이런 심리가 불리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선수를 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뒤로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3월 7일, 늦어도 3월 11일에 나왔어야 되는데 3월 7일에 윤석열이 석방되는 거, 그것부터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는 바로 그때 뭔가를 보여줬어야 했어요. 최상목 탄핵하고 심우정도 탄핵했었어야 돼. 그래서야지
일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꼬인 거예요. 당시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대죠. 이런데 자잘한 데 신경 쓰지 마. 어쨌거나 윤석열 탄핵만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답니다. 자, 그 말이 많이 먹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제껴놓는, 뒤로 밀어두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것만 하면 돼 하는 이것이 안 된다고 결국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공격은요 늦추면 안 됩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란 세력을 장악하는데 계속해서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이거 뒤로 밀어도 돼,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할 일을 안 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탄핵, 심우정 탄핵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요. 지금이라도 해야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을 바로 잡습니다.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3월 7일 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이다 라고 결론 내렸을 때 곧바로 최상목도 탄핵해야 되고, 윤석열을 석방시켜줬을 때 해당 판사와 해당 검사, 심지어 심우정까지 바로 탄핵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갑자기 이창수 탄핵 선고가 막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원래 윤석열 탄핵하고 난 다음에 할 예정이었어. 그런데 딱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 아, 윤석열만 탄핵하면 돼,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일을 망친 게 한두 건이 아니야. 매번 그런 식이었어. 이것만 하면 돼, 딴 데 신경 쓰지 마, 자잘한 거 주변에 신경 쓰지 마, 그러다가 망한다고. 적들은요 그런 식으로 찝쩍거려가지고 우리의 허점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을 자꾸 조금씩 변화시킨다고. 뚝이 멀쩡하게 보이죠. 하지만 작은 구멍 하나라도 있으면 그 구멍 때문에 뚝이 무너지는 건데, 적들은 그렇게 작은 송곳 구멍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큰 뚝만 지키면 돼, 송곳 구멍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했다가 그 송곳 구멍 때문에 댐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매번 해? 한두 번 당해본 것도 아니면서. 아우 진짜. 자,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무슨 꼼수를 부릴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봅니다. 월요일에는 한덕수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 한덕수 선고는 윤석열 선고 다음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선고 일정이 바뀌죠. 자, 이거는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사건 선고를 미루겠다는 겁니다. 자,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부터 이런 상황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곧바로 받아쳤어야 했습니다. 곧바로 최상목, 그 다음에 심우정 탄핵했었어야 해요. 그래야지 상황이 이렇게 안 와.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됩니다. 김부겸? 그딴 새끼 말은 이제 듣지 마세요. 그 새끼는 더 이상 우리 진보 진영의 인물이 아닙니다. 아니, 일찌감치 버려졌어야 될 인물이에요. 솔직히 김부겸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엄청 욕했던 새끼야.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까지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이른바 포용 정책을 썼는데, 포용할 사람을 포용해야지. 그런 자를 포용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개혁의 실패는 문재인 때문이다라는 그런 억울한 얘기까지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에?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도 김부겸 같은 사람 절대로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때려야 됩니다. 쳐야 됩니다. 우상호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상호하고 김부겸이 미친 것 같아 아주 그냥. 윤석열 사건 선고를 미루려고 하고 있는 헌재,
이들의 꼼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민주당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탄핵밖에 없어요. 지금 가만히 한번 되돌아봅시다. 최상목 탄핵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헌법재판소의 일정이 바뀐 겁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3월 7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선수를 때린 겁니다. 그게 바로 최상목 선고입니다. 날짜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죠. 원래 민주당에서는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수요일 날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한덕수 발표가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한덕수와 최상목은 탄핵 사유가 같이 엮여 있어요. 자, 목이 이렇게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자마자 갑자기 한덕수 탄핵 선고를 하겠다고 나선 거는 사실상 헌재가 최상목 탄핵을 막아선 겁니다. 최상목은요, 탄핵 안 당할 수가 없어요. 헌재 스스로가 최상목이 위헌을 저질렀다고 분명히 했어요. 근데 헌재가 선고조를 내렸는데 최상목은 그조차도 따르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최상목은 완전 빼박이야.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는 한덕수도 똑같죠. 따라서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라고 되면은 적어도 며칠은 최상목 탄핵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대놓고 최상목 탄핵을 막기 위해서 꼼수를 쓴 거예요. 아마 이 몇몇 재판관들이 이런 장난질을 친 걸로 보입니다. 얘네들은요, 지금 윤석열 탄핵의 시간을 끌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적들은 다급해요. 다급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쏟아 놓습니다. 그런 자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항상 보면은 정말 부자들은 아무리 작은 돈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최근에 막 돈 좀 벌기 시작한 사람, 아직 부자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들이 돈을 펑펑 쓰다가 거덜이 나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마치 당장 우리가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을 되찾아온 것처럼 너무 여유롭게 행동하다가 저들로부터 역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강하게 쏘아 몰아붙여야 됩니다. 진작 했었어야 될 일입니다만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김부겸, 그 사람은 이제 우리의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재벌집 사돈이에요. 재벌의 생각입니다. 재벌가의 일원이 되어서 사고가 딱 적폐식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이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 유인태인가 하는 그 사람 되게 이상한 소리 많이 하지 않았나요? 유인태를 버려야 했던 이유와 지금 김부겸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매우 동일합니다. 그나마 유인태는 적폐 쪽에 뭐 돈을 받아서 살진 않았지만 김부겸은 이미 재벌집 사돈이야. 재벌집 막내 사돈이야. 그 사람한테서 무언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김부겸 그 사돈집 영풍문고인가요? 뭐 고려아연인가요? 거기 지금 경영권 분쟁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검찰의 지원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 김부겸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적폐 쪽에 짤싹 붙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뼛속까지 적폐예요. 우상호는요, 본인이 자기 지역구라고 생각했던, 자기 캐비넷 안에 들어있는, 자기 금고 안에 들어있는 무슨 화수분처럼 생각했던 자기 지역구를 뺏긴 것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복수심으로 지금 들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우리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개혁이 안 된 겁니다. 자, 이런 자들한테 발목 잡히지 말고 우리는 당장 나서야 됩니다. 시간 끌게 하고 있는 이 재판관들, 이들은요,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윤석열 탄핵 불가피하다는 거, 안 할 수 없다는 거. 윤석열 탄핵을 안 하면 얘들은 다 온 세계의,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사람들 해외여행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직전에 히틀러의 폭동, 미넨 폭동에 면죄부를 주었던 판사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프랑스로 가려고 했었는데 프랑스에서 거부했습니다.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 일을 똑같이 이들도 당할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윤석열 탄핵을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윤석열을 파면할 때 파면하더라도 이재명은 죽이고 난 다음에 하겠다.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시간을 좀 끌어가지고 그 사이에 내란 세력이 복귀할 수 있도록, 내란 세력이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줘보고 싶다. 그래서 다행히 복귀하면은 우리도 재판 안 해도 되고 좋지 이런 거죠. 이런 생각에서 나온 행동들이 지금 이들이 벌이고 있는 짓거리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계속해서 절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얘기 아셨죠? 공수처 수사권 문제라든지 검찰의 조서 능력 문제라든지 주로 윤석열 측에서 제기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굳이 헌법재판소가 따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이거를 따지고 들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기 잘난 맛에 나 잘났소 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현학적 허세라고 하죠. 게다가 이 문제들은 이미 평의를 할 때 다 끝내놨던 얘기입니다. 이 문영배 재판관이 나름 좀 철저한 면이 있는 것이 나중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미리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개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다 해결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 역시도 이미 공개 변론하면서 평의를 그때그때 열어서 정리를 다 했다고. 근데 이걸 다시 문제 제기를 삼아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연장전 하자는 거죠. 결론 내려놓고 다시 뒤집기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다?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주지 말았어야 해요. 물론 적폐 측에서 지금 김복형이니 조한창이니 정영식이니 이런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였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끊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끊지 못하는 길까지 질질 끌려온 거야. 윤석열 측에서 주장한 거를 일부 재판관들이 그렇게 못 이기는 척 받아줬을 때, 야, 우리 지난번에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 라고 딱 잘랐어야 되는데 문영배가 그런 것도 못하는 거야. 여기에 조중동 갑자기 태세 전환하죠. 얘네들도 가만히 보니까 잘하면 윤석열이 살아오겠거든. 지금 상태로 갔다가는 이러나 저러나 이재명이 당선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지들한테는 최악이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윤석열을 파면시키든가, 그게 아니면 윤석열이 돌아오게끔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조중동이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이게 논의가 될 필요가 없었고 한두 번 분명히 무시하고 넘어갔을 텐데, 무시하고 넘어간 거를 조중동이 다시 되살린 거야. 꺼진 불씨 되살린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 제기하고 또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됩니다.
내란 세력들의 복귀 음모인 거죠. 뭐 달리 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 검찰이 내란에 가담한 상태죠. 심우정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지금은 이놈이 수사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가면은 재판도 방해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용현을 다시 석방시켜 줄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자면 윤석열 석방된 논리, 그 논리는 김용현한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권 문제 김용현이잖아. 김용현 실제로 법정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떠버리고 다녀요. 주장을 합니다. 웃기는 새끼죠.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데 지가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경찰로 안 나가고 지가 검찰로 껐덕껐덕 지가 자진 출석했다며. 에? 그 뭔데? 이 개새끼지, 이 새끼도. 근데 아무튼 얘네들은 뭐 신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냥 자기가 주장하고 싶으면 앞서서 자기가 했던 얘기도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놈들이에요. 아무튼 윤석열이를 석방시켜준 논리는 그대로 김용현한테 적용되고요. 김용현 벌써 그런 주장들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을 풀어준 방식으로 똑같이 김용현도 풀어줄 수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예, 심우정 마음대로. 자, 분명히 김용현은요, 조만간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낼 겁니다. 연호도 낼 거야. 분명히 또 낼 거야. 낼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검찰에는 수사권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수사를 받았네. 그러니까 나는 구속이 취소가 돼야 돼. 라고 어거지를 쓸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같은 주장 이미 법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를 한 바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마 구속 취소 청구를 낼 겁니다. 문제는 뭐 담당이 지기현 판사야. 이 새끼가 말 바꿀 수 있어? 윤석열은 같은 논리로 풀어줬는데 얘는 안 풀어줄 수 있어? 얘는 또 똑같은 이유로 그냥 풀어줘 버리면 끝이야. 그러면은 상급법원 가서 판단받아 봐라 라고 하면서 풀어주겠지. 그런데 심우정이는 상급법원 가서 풀어주나? 상급법원에 올라가나? 안 가! 그럼 어떻게 돼? 이 새끼도 풀려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작당 모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상당 부분 진행 중이에요. 에? 이런 일이 진행되도록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거야. 당장 헌법재판소가 결락당을 내려버리면 얘네들 이거 다 필요 없어. 윤석열도 바로 다시 잡혀 들어가요. 그런데 헌재가 시간을 질질 끄니까 얘네들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즉 헌재의 꼼수는 시간 끌기인 겁니다. 이 시간 끌기는요, 조희대식 법기술입니다. 조희대가 이런 거 잘해요. 시간 끌기, 재판이가 뭐고, 불리하면 시간을 끄는 거야. 도망을 치든 출석 거부를 하든 아니 무슨 생떼를 부리든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멀쩡한 거 가지고 뭐 시간을 끌든 하다못해 재판 연구관을 닥달을 해가지고 뭐 보고서 빨리 올리라는 식으로 뭐 대도 안 한 지시를 많이 내려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하 직원 달달달달 볶는 수단을 쓰더라도 하여튼 시간을 끌어. 시간을 분리할 때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한테서는 이 사건이 잊혀집니다. 분노도 가라앉습니다. 분노도 가라앉고 사건은 잊혀지게 되죠. 그럼 그때 가가지고 새로운 꼬투리를 잡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었을 때 새로운 꼬투리를 잡는 거야. 그리고 이 꼬투리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언론 플레이를 조중동이 덥석 물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택도 아닌 소리인데 이게 그럴싸한 문제 제기가 되어가지고 털 한 오라기가 몸통 전체를 뒤흔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희대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정영식이니 이런 사람들 다 조희대가 심어놓은 인간들인 거죠. 내가 그래서 이 조희대라는 놈 절대로 대법원장에 앉히면 안 된다는데, 예, 우리 박지원 의원님
조이대 뭐 괜찮다 뭐 그랬대지 않습니까?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 조이대가 엄청 또 자기가 뭔가를 얻어야 될 때는 그렇게 굽실댄대. 그러니까 다 거기에 다 꼴까닥 넘어가는 거야. 아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참.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거세게 공격해야 되는 거. 공격할 거리가 있으면 뭐든 좋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게 탄핵 카드니까 주저하지 말고 바로 쓰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밀리고 민주당에서 주춤거리는 사이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당장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하고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약간 시간을 두고 주춤하잖아요. 그 틈에 오동훈 공수처장 검찰의 칼에 찔립니다.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대치는 빨리 끝내야 돼요. 우리는 시간 끌면 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참 답답한 게 문영배 재판관이에요.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억지스러운 이런 문제 제기를 끊어줘야 되는데 이 양반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지 혹은 뭐 그렇게 줏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도 적폐인 건지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에 꼼수를 쓰는 놈도 나쁘지만 그 꼼수에 계속 끌려다니는 자도 나쁘기는 매일반이죠. 지금이 그렇게 한가할 때냐고요. 문영배 재판관 본인 스스로 한번 이제 되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그 책임도 문영배 재판관이 함께 져야 될 겁니다. 꼼수를 부리는 조복현이니, 김복형이니, 조한창이니, 뭐 정영식이니 이런 사람들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되도록 여지를 계속 남겨준 문영배,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